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주부 사업자 센티리아 에비오 선화공주 송선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2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청룡의 해에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선 저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이 뭐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잘 몰랐어요.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요, 간호사요, 맨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마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같은 저 간호사 그 선생님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나는 커서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야 됐을 때는 선생님이나 간호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인으로 직장 생활을 한 15년 이상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말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력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개구리 중탕처럼 어떤 타성의 늪에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때는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도 되게 자주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 방에 술병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나랑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다른 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살사 댄스 동호회에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정말 진짜 저 몸치거든요. 정말 저 춤 못 추고 제가 살사 댄스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춤춰보라고 시켜서 그래서 사실은 살사 댄스 배웠단 말을 잘 안 하는데 저 시키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살사 댄스 동호회 나가서 어쨌든 재밌게 살사 댄스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재미없게 생기고, 못생기고, 그랬던 저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실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저랑 똑같이 장남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저냥 저희 남편도 그냥저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끈질기게 결혼하자고 구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 구애가 착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현재 한 1200명 되는 그런 회사에서 전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을 사실 되게 늦게 했어요. 쌍춘년에 결혼을 해서 황금 돼지띠 해에 제가 딸아이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사실 저는 바로 그냥 경단녀가 됐었어요. 그래서 육아에만 전념을 했고,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저렇게 그냥 개미처럼 정말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고스톱 칠 줄 아세요? 고스톱 게임 를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고스톱이냐고 하는 이렇게 표정들이, 이거 저 여자가 뭐지?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아메이 이야기를 제가 고스톱에 비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기대하세요. 고스톱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땡땡땡이다. 네. 과연 뭘까요? 아무도 채팅을 안 올리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쓰리고의 피박이래요. 전 잘 모르는데, 네, 쓰리고의 피박. 여기다 광박까지 합하면
이게 판돈이 크면 어떤 분이라고 제가 콕 집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걸 물어본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판돈이 크면 집 한 채가 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게 쓰리고의 피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알메이의 시작은 사실은 쓰리고의 피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쓰리고의 피박. 어? 리더님 왜 소리가 안 나올까요? 소리 공유가 안 됐나요? 소리 났습니다. 아, 났어. 여기서 안 나가고. 아, 저는, 아메이 처음에 1999년대 어떤 늦은 가을에,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소개를 받았고요. 처음에는 저희 스폰서님이, 건강 강의 좀 들어봐라. 건강 강의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건강 강의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제가, 그해 겨울 어느 날에,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갑자기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추워갖고 또 이렇게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난치병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저의 목에는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요즘에는 어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나 뭐 그런 의학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와서 이게 뭔지들 많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병은 그 남은 인생을 죽이는 병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또 원인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이 병에 걸리면 경제 활동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1% 정도의 발병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사실은 결국은 그 이 병의 끝은 사지마비예요.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100% 거의 다 우울증을 또 같이 앓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살면서, 왜 이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이런 병이 나한테 왔을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큰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이 병을 앓았을 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나도 아직 한창, 일할 나이고, 근데 정말 나한테 사지마비라는 게 와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난 진짜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난 아무런 노후 대책도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진짜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요. 제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막 팔다리를 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또 다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은 그냥 혼자 앉아서 울기만 했던 어떤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수술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20년 2월 초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되게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리 두기도 많이 했었고,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웠었고, 저도 거의 그 면회도 안 되고, 입원했을 때나 퇴원했을 때, 그때만 가족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만남을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정말 제가 알아보는 사업 초기였을 때 이 시기가 같이 왔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인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리고의 피박, 광박, 네. 저에게 이 시기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갱년기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회사에서 실직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성격이, 어, 본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의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이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여보 고생했어. 이제 나만 믿고 그냥 회사 관둬 때려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싶었지만 사실은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게 어떡하지가 뭐 몇 달 후가 어떡하지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어떡하지? 당장 내일부터 우리 정말 뭐 손가락 빠는 건 아니지만 당장 뭐 내일부터 나간 공과금이나 이런 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정말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때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네. 이게 사춘기 때 갱년기인데 그때 저희 아이가 또 사춘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에 있었는데 회복 기간에 저는 이제 천장만 이렇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춥고 덥고 춥고 덥고 그리고 정말 온몸 구석구석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진짜 아팠어요. 근데 너무 그때 다행인 게 아메이에서 그 루바 브랜드가 딱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거를 나오자마자 정말 구입해서 먹고 그 갱년기 어떤 초기 증상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목 보호대를 이제 하고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그런 쓰리고의 피박, 광박인 그런 사업 초기 시절 또는 제가 이렇게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우울했던 그 시절이 그렇게 나한테 정말 이렇게 뭐든 이렇게 독박처럼 와 닿는 그런 나쁜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이게 또 다른 나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는요, 고를 외쳐봅니다. 나 그거 한다. 네. 저의 원고는 용기였습니다. 네.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그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난치병을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물론 어떤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고 나와서 일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도전하고 계셨고, 또 너무나 열심히 잘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목 보호대를 하고 움직였을 때가 사실은 거의 7월, 8월 굉장히 더운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 보호대를 하고 다니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이 뭐 돈 안 벌어와? 이 더운 날 꼭 그렇게 목 보호대 하고 나와서 아메이 해야 돼? 아메이가 뭐 그런 회사야? 아메이가 그렇게 시켜? 막 이런 시선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순간, 이런 게 아메이가 아닌데, 나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메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행동하는 데는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정말 낯선 곳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올 수 있는, 나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평가하는 그런 아메이가 아니라, 정말 도전이 주는 가치를 알고 행동하는 그런 용기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게 저의 아메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투고 갑니다. 두고 갑니다. 네, 저의 투고는 감사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라고 막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거에 나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도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막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막 파긋파긋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나간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정말 제가 빼내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많이 웃을 거야. 많이 웃도록 노력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어, 네, 투고까지 했는데 더 고할까요? 진짜 이거 게임하면 이거 고박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네, 저는 쓰리고 가겠습니다. 쓰리고라고라. 몰라. 씨, 그냥 가. 쓰리고. 네, 쓰리고 갑니다. 한숨 쉬어볼게요. 네, 저는, 아메이 사업 처음 들었을 때, 리더님들이 그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꿈이 뭐예요? 뭐, 아메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뭐, 살면서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질문도 아니고 생각해 본 질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게 거창하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미팅장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어, 그중에서 제가 그때 저기 이근철 리더님 박사님을 그곳에서 건강 강의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김영란 리더님도 그렇고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분들은 왜 이렇게 직장 그 끝나고도 나와서 여기 와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래도 시간이 가고 저래도 시간이 가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있다면 나도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스폰서님한테 아메이가 이런 거예요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저는 사실은 확실한 이렇게 어떤 꿈의 정립이 없었어요. 목표도 없었고, 그랬는데 정말 저에게 확실한 꿈이 생겼죠. 네. 바로 경제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결혼과 동시에 어떤 생계형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저런 자격증 따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토목 출신이라서 토목 기술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아주 든든한 미래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뭔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몸도 사실 안 따라주고 제가 사실 50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나가서 뭐 접시를 닦을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스폰서님한테 제가 이 80만 마케팅을 들었을 때는 그냥, 우리의 학원비만 내가 우리 남편 도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학원비 하나만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아까 어떤 그런 쓰리고의 광반과 피와 이런 경험을 거치면서 나도 정말 돈 벌어야겠다. 정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확실한 정말 이유가 생긴 거죠. 사실 저에게는 아까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뭐 병원비라든지 뭐 간병비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움직일 수 없다면 내 미래, 그거는 정말 내가 스스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남편의 수입과 별도로 정말 내가 독립적인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확고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처음에 이제 스폰서님이 꿈노트에 꿈 좀 적어봐. 그랬을 때 저 진짜 꿈도 못 적었었어요. 거의 한두 개 정도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꿈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내가 꿈꾸는 미래, 또 나의 노후, 내가 아메이를 함으로써 이곳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것이 반드시 뒷받침돼야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꿈의 목표 정립이 생긴 거죠. 자, 제가 74년생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자, 현재부터 저는 앞으로 쭉, 네, 경제 독립 만세를 외칠 것입니다. 네. 그러던 중에요, 저에게 정말 뜻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와우! 보너스 피군요. 네, 저의 보너스피는 생리대였습니다. 어, 블로그를 통해서 한 교회에 있는 여 전도사님 그 모임에서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생리가 이제 끊어질 나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돈을 좀 모아서 우리가 불우한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어떤 뜻에서 만든 단체였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생리대를 이제 구매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0월 가을쯤에 와서 이제 한 번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구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그분에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뭐 안부 인사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에 또 생리대를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번처럼 그냥 생리대 몇 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생리대를 3천만 원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듣는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뭐 12월이다 보니까 어떤 뭐 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하여튼 규모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주문을 할 때도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막 내가 공 하나 더 친 거 아니야? 나 이거 혹시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잘못 주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스폰서님한테도 몇 번이나 확인을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문 다 넣고 나서도요, 스폰서님이랑 PB를 좀 봤어요. PB를 좀 봤는데 너무나 그 떨리고 막 그랬던 거는 뭐 좀 다르게 이게 원포원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떨리는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PB는 너무나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생리대가 뉴트리 라이트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 평생 잊지 못할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 마이 갓, 할렐루야, 막 제가 이런 걸로 외쳤습니다. 네. 또한 우리 그 고스톱이요. 그 기본 3점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큰 점수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행운의 고돌이가 있습니다. 아싸, 꼬돌이, 꼬돌이, 꼬돌이. 네, 저희 고돌이는 평생 직업, 당당한 엄마,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지금 그 프랑스의 92세 현역 모델입니다. 누가 이분을 90세 넘는 할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 심지어 누드 화보까지도 찍으셨대요. 너무나 멋지게 진짜 자기 직업을 즐기고 있는 현역이죠. 네. 요즘은 그 평생 직장이 없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직장에 만족하시나요? 지금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70에서 80% 이상 그런 분들이 만족하지 않아. 이게 평생 직장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신입사원 입사를 했을 때, 입사해서 이렇게 연수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따박따박 호봉 올라오고 부장 차장 과장 이렇게 저기 부장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리고 뭐 또 내가 뭐 따로 이렇게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암묵적으로 어떤 퇴직 기간까지는 이게 이렇게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루아침에 직장이라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평생 어떤 직장이라기보다는 내가 평생 직업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먹고 자고 입고 그 인간이 어떤 계속 이렇게 살면서 누려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어떤 관련된 직업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가 내가 이렇게 관두지 않는 이상은 정말 평생 직업으로 내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선물 같은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생 직업을 통해서 저는 성공해가는 당당한 엄마이고 싶습니다. 리더님들의 어떤 저기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리더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어떤 뒷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우리 아이에게 저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할 때 뭐 공부해라라고 잔소리는 진짜 절대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은 그냥 제가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어, 지금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굳게 저를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 아이에게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경제적이든 뭐 정신적이든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고 꼭 꿈을 이루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가족과 함께하는 꿈꾸는 여행.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여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아이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여행을 이제 계획을 해서 아이와 함께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이렇게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족과 많은 어떤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추억 하나하나를 꺼내고 그 시간 하나하나를 꺼내서 그걸 갖고 치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가족과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살면서 어려움을 그걸로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와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여행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아이가 엄마 우리 그때 뭐 먹었지? 엄마 우리 그때 뭐 했지? 뭐 봤지? 이런 얘기 계속 해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우리 아이와 함께 공유하고 있구나. 그 순간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또 여행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꿈꾸는 여행을 계속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또 우리 아이가 그 2년 후면은 고3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구도 좋아하고 여행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졸업여행 이렇게 끝나고 나서 미국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 미국 가는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장에 가서
뭐 햄버거도 먹고 또 아이랑 같이 그 좋아하는 선수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또 아이랑 팔짱 끼고 걷기도 하고 뭐 쇼핑도 같이 하고 같이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막 하나하나 다 상상을 해요. 그래서 우선 미국 가기 전에 앞서서 저는 2024 마카오 여행에 먼저 도전을 하고 있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카오 도전을 위해서도 또 저의 아메이, 또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꼭 해야 할 마음가짐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네, 지금보다 일의 양을 좀 늘려서, 더블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어떤 성실한 사업가의 자세를 가지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성공자들도요,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하려고 매일매일 그 같은 루틴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그 A70, 청소년 A70에서도 박진영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그 과정을 거쳐야만 반드시 성공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그 루틴을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스폰서님, 파트너님에게 항상 감사하고 나 스스로가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사업가의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가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요, 반드시 상대도 저에게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겠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겠다. 라는 그런 사업가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먼저 해보고요. 고객님은 왕이십니다. 네, 고로 섬길 거고, 네, 정성을 다할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고객님 중에서 저는 이분의 얼굴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약 2년 동안 저랑 그냥 온리 전화로만 주문을 하고 저와 같이 늘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저의 아메이 애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뭔가 굉장히 이제 따지고 꼼꼼하고 사실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고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이분이랑 통화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웃음이 많아지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소녀 같아지시고 뭔가 너무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까칠하셨다고 고객님이 저한테 너무나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뭐가 고마우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당신 때문에 많이 변했다고. 내가 당신이 맨날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들어주고 나한테 항상 용기를 주고 나한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나보다 어린 사업자지만 내가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라고 하셔서,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뭐 제가 뭐 물건 받았냐, 이렇게 하기도 전에 물건 받았다고 먼저 얘기하시고, 정말 뭐 꼼꼼하게 정말 뭐죠? 하여튼 뭐, 이렇게 후기도 저한테 엄청 잘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섬긴다. 내가 이분을 정말 정성을 다하면은, 얼굴도 못 봤지만, 애용자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사업은 기세다. 네. 작년에 나 혼자 산대에서 박나래가 이 양양 해수욕장에 떴어요. 이때 빨간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저 막 불룩불룩한 이런 배들을 보면서 막 눈살을 찌푸린 거예요. 그랬더니 박나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몸매가 좋은 사람만 비키니를 입는 건 아니다. 내가 그냥 비키니를 입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것이냐. 이거는 기세다. 내가 입겠다면 입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패널이 저 마인드가 진짜 리스펙트다. 저게 기세다. 이런 말을 딱 했을 때 저는 저 정신이 정말 필요한 거고 저 정신이 나한테 진짜 이렇게 딱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해에 저 빨간 수영복이 완판이 됐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도 정말 올해는 진짜 제가 정말 즐겁게 입을 띄면서 진짜 난 사업은 기세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저도 1년에 STP 100개 도전합니다. 그리고 자, 언제까지만 누워있을 거야, 엄마. 네, 이제는 누워있지 않고 정말 행동하고, 네, 움직여서, 네, 체력 단련 열심히 라이더 타서 몸짱 아줌마, 몸짱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저는, 똑똑한 사람 물론 부러워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보다는 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정초에 사실은 책을 진짜 엄청 많이 사요. 한꺼번에 많이 샀는데, 제가 연말에 보면은 한 반밖에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책 좀 읽어야겠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항상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책 많이 읽어서 정말 내실도 정말 좀 탄탄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또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하면 나의 그 선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선할 수 있고 또 봐! 광 하나는 가지고 살아라. 인생은 결국 힘 있는 놈이 이긴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광이 결국은 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서 최소한 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한다. 네, 우리에게 광이 뭡니까? 평생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자나깨나 저를 위해서 일해주는 파이프 광. 전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고입니다. 인생은 결국 승부라는 것을 가르쳐 도전 정신을 배가시키고 배짱을 가르친다. 음, 새해 밝았습니다. 우리 올해 청룡의 해 기운이 매우 좋다라고 하죠.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문경재 리더님이 센트리아 월드의 어떤 그 점을 봤다고 그랬나요? 엄청 기운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힘차게 아메이 사업 쭉쭉 원고, 투고, 쓰리고까지 고고 쭉쭉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청룡은 그 성공과 대길의 상징이래요. 2024년 청룡의 행운을 모든 리더님께 드려요. 감사합니다.